예, 안녕하십니까. GS 브로커 커뮤니티 멤버 김현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다중 클라우드 간 엣지 데이터 고소 처리를 위한 GS MQ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7차까지 오는 만큼 뭐 관심 있게 온오프 많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오늘은 좀 약간 관점이 뭐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비슷한 관점으로도 또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GSG 플랫폼 내에서 GS 브로커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공개화되어서 GitHub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떤 응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진행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실증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GS 브로커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S 브로커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을 거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GS 브로커나 GS MQ,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례에 실증을 하면 좀 더 유익하게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 한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GS 브로커 쪽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우측 하단처럼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인 GS 엔진의 일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GS 브로커라는 네이밍의 프로젝트 코드를 가지고 GitHub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S 엔진 쪽에 해당하는 엣지 쪽으로 데이터가 유입되는 환경 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브로커리지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올려주는 그런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GS 브로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리더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생성되는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그런 엣지 컴퓨팅 기술이 클라우드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포그 컴퓨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네이밍으로 이런 컴퓨팅에 대한 제한들이나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GH 플랫폼 속에서는 이런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노드 사이에,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종단에 있는 단말들에서 최대한 가까운 컴퓨팅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수집하거나 연산할 수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GS 브로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IoT 센서 디바이스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제조 쪽에 해당된다고 하면 제조 생산 디바이스나 생산 머신들이 생성해내는 여러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그 데이터들을 엣지 노드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데이터를 올려놓고 어제의 기술, 어제의 수집된 데이터, 지난달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타겟팅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GS 브로커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수집하는 혹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 프로토콜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MQTT나 RabbitMQ나 웹소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엣지 디바이스들이 사용하는 전용의 프로토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GH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엣지의 끝단에 붙어 있으면서 그런 여러 다종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초기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종 정도의 그런 이종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고,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늘었지만 당시엔 4종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8종 이상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였고, 그렇게 좀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8종 이상의 이종 프로토콜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GS 브로커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GS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뭐 자율행동체나 로봇 이런 다양한 쪽 파트에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 어떤 디바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역할만 수행하고 끝나면 되는 환경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거나 그 생성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필요한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가 많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포인트들 때문에 GS 브로커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런 표처럼 산업혁명이 1차, 2차 뭐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 관점에서도 데이터가 거의 폭증되는 수준으로 다양성 있게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즈 케이스의 다양성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표는 5G를 당시에 표방하는 그런 기술에서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유즈 케이스들로 나누느냐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타임 크리티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넌 타임 크리티컬한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매니팩처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 유즈 케이스가 있고 심리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커넥트만 되어 있으면 되는 이제 여러 다양한 관점의 유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즈 케이스마다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거는 레이턴시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고 레이턴시는 좀 둔감하지만 그런 것들 시큐리티를 좀 포함돼야 되는 데이터 서비스 셋이 있고 이게 서비스 셋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도 모두 데이터가 인입되거나 유입되는 데이터들을 좀 다양하게 분석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환경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표처럼 이제 그 3GP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릴리즈 18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네트워크 기반이라거나 아니면 엣지 컴퓨팅에서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성해내거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런 유즈 케이스의 다양성이 GS 브로커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타임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타임 자체가 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만약에 그 4G를 지원하거나 5G를 지원하거나 6G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체들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현재는 지금 그런 자율 주행을 하는 디바이스들이 차 안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서터도 개런티가 되고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엣지 쪽으로 올려서 분석한 결과들을 내려주고 그럼 내려준 결과를 통해서 액추에이팅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를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크리티컬 타임 자체가 엣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차량에는 좀 적용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딜레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GS 브로커를 충분히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섯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각각 산업 도메인마다 요구되는 크리티컬 타이밍이 다르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뭐 시멘트 제조 공장 환경 같은 경우는 10초마다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처리되거나 액추에이팅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뭐 변전소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차량 내에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미리색 단위로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 타임의 다양성 자체도 GS 브로커가 개발돼야 되는 여러 그런 그 컨셉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서서 GS 브로커가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컨셉으로 좀 개발을 해왔는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GS 브로커나 GS MQ가 어떤 구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실증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GS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의 엣지 디바이스 데이터들을 고속 처리를 하기 위한 거에 그런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QTT나 REST 기반의 엣지 메시지를 구독하는 형태의 것들을 초창기에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되어 있는 gRPC를 지원하는 메시지 프로토콜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GS 브로커 구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데이터들을 분석이나 연산 처리하게끔 빠르게 공유를 하는 메시지 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저희가 잡아서 핵심 사항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GSG 서비스 메시지 큐라고 하는 GSMQ라는 그런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데이터들을 빠르게 전송하거나 어떤 정책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제공한다는 하는 요런 기술들도 저희가 메시지 핸들러 쪽에서 좀 구성을 하거나 기술 구현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엣지 쪽에 가까운 클러스터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은 그런 것들이 중앙에 있는 중앙 코어 클라우드라고 보시게 됐을 때 그런 엣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네이버후드 쪽에 있는 그 저기 워커 노드 쪽이나 연산 장치 쪽에도 데이터를 공유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GSMQ라는 그런 모듈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엣지 쪽에 생성된 데이터들을 코어 쪽에 보내준다거나 빠르게 공유하는 이런 기술들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창기에는 이제 GSMQ라는 것들이 이제 MQTT나 RabbitMQ 이런 데이터들이 엣지 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것도 처리를 했었지만 들어온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메시지 큐로 보내는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GSMQ를 어떻게 구성을 해놓고 어떻게 데이터를 교환했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8s 클러스터를 마스터 노드나 일반 그 워커 노드들이나 다른 노드들을 구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GSMQ나 딥을 통해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 엣지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교환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적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프라이어티를 설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MQ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커와 MQ는 약간 서로 상이한 기술이긴 하지만 두 개가 연결되어야 이제 빠르게 데이터들을 공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GSMQ나 브로커 간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싱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뒤에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그런 GS 브로커나 MQ를 빠르게 보고 계신 분들의 사례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GS 브로커가 기존에 나와 있는 IoT 모듈들과 연동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하단에 보셨던 것처럼 뭐 그림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모션 센서나 도어 센서나 아니면 뭐 환경 센서들 여러 가지 IoT 센서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쪽으로 빠르게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홈 IoT 센서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사례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양한 그런 빌딩 매니지먼트 솔루션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제조 환경이나 좀 큰 공장 단위로 되어 있는 데서 예를 들면은 그 제조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음에 기기를 작동할 때 워밍업하는 타이밍도 좀 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 조건이나 일반 조건이랑 다 매칭을 해가지고 좀 좋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현업 쪽에서는 그냥 1시간 전부터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전기 요금이 좀 과하게 청구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 제조 쪽에서는 전기료를 좀 상당 부분 많이 절감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활용도로서도 이제 IoT 센서들 데이터들을 GS 브로커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거를 메시지 큐로 올려서 이제 전체적인 빌딩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나 스마트 제조 환경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응용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성해놓은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 슈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IoT 데이터들을 다양한 종류, 예를 들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MQTT를 주로 사용하는 데가 있었을 것이고 어디는 뭐 웹소켓을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데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개발한 GS 브로커와 잘 연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그런 슈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저희가 GitHub에 올려 있는 GS 브로커 쪽을 받아서 여러 플레잉을 하시게 된다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브로커 쪽으로 쏴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대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한다거나 여러 개를 전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궁극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슈터를 데이터 보내는 것도 했지만 뷰잉할 수 있는 것까지 구성을 해서 데이터가 그럼 잘 수집되고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환경적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지연이라는 포인트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5G 모듈과 엣지 컴퓨팅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한 기술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거나 혹은 구할 수 있는 5G 모듈들을 기반으로 해서 5G를 탑재한 엣지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5G 망을 통해 가지고 엣지 쪽에 있는 MEC 쪽으로 데이터가 얼마큼 빨리 올라가는가 이런 것도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5G를 통한 테스트망을 통해서 이종 프로토콜들이 잘 오고 가는지 거기에서 레이턴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저희 리더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GS 브로커를 그 하나의 또 추가적인 그 응용 사례로 축산 농가나 축산 현장에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현장에 있는 축산 농가에 있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GPU 연산을 통해서 뭐 욜로 5, 욜로 7 이상을 써서 바운딩 박스를 쳐가지고 이제 그 산업 동물들이 어떻게 많이 그 질병이 발생됐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잡아내거나 GPU로 연동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엔비디아 제슨 나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도 개체를 뽑아낸 데이터를 엣지 쪽으로 빠르게 보내서 연산을 해서 리턴을 해가지고 이 지금 동물들이 혹은 어떤 시간대에 어떤 행동들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동장에 좀 불필요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GS 브로커와 GS MQ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게끔 구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때 요거는 이제 그 앞서 그 리더분께서 말씀 주셨던 혼잡도 분석 관련된 내용으로 일부 소개를 드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딱 이 시간 정도쯤인데 도쿄 시부에 가 있었거든요. 가 있어서 가지고 왼쪽 하단처럼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저게 1080p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왼쪽은 유튜브에 실제로 시부야 스크램블 스트리트라고 치면 실제로 나오는 실시간 화면이고요. 거기에 낮과 밤에 이제 가서 제가 낮과 밤에 가서 이제 그 뭐 오른쪽처럼 제 얼굴은 어차피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희 로고인데요. 이제 현지에서 소프트뱅크 유심과 도코모 유심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5G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잘 오는지 뭐 이런 걸 좀 테스트를 추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했던 사례와는 조금 경향이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우선 제가 좀 더 재밌는 시연들을 좀 하려고 준비해서 갔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다 못 보여드린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유튜브로 되어 있는 스트리밍이 라이브라고 했는데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한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가 뭔가 보여지는 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리고 GS 브로커 같은 경우가 이제 요것도 좀 특이했었는데 제가 5G 이심을 2개를 준비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려봤었는데 거기에 레이턴시가 어떤 거는 일본망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홍콩 쪽을 들러서 따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딜레이가 좀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실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데이터 레이턴시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좀 많이 그 시간이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걸 좀 확인을 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해외에서도 좀 테스트를 좀 해본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브로커 기술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좀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여가지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